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하루하루 좀 어렵습니다. 시장 어떻게 읽고 계세요? 시장이 과하게 빠졌다라는 부분은 다들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매도가 계속해서 매도를 부르고 있고 시장에서 대기성 자금은 많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워낙에 지금 얼어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뭔가 트리거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트리거란 부분이 시장에서는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만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만 악재성 뉴스에 의해서도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신용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도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용이라든지 지수 이런 것들 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 좀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국내 증시가 이제 어제로 인해서 2350선 하이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역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대가 2018년도에 있었던 한 6월, 8월 이때의 지수대이자 그리고 이제 2020년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있었던 지수대에 다시금 내려온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신용이 앞으로도 추가로 출하될 수 있는 물량이 5조에서 8조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 같은 지수대일 때 예전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거래소 코스 합쳐가지고 약 11조 정도의 신용 규모가 있었고 2020년대 같은 경우는 약 16조였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19조 2천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량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수를 보면서 따져본다 이렇게 보면은 2018년도에 그 당시에 지수는 같은 레벨일 때인데 이때는 이제 시가총액이 거래소 같은 경우가 1567조였고요. 그때 신용 규모가 6조였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약 25조가 됐던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규모가 같은 지수대로 하더라도 1618조였고 이때는 신용이 거래소가 7조 5천억에서 8조였는데 이때는 고객 예탁금이 47조에서 55조로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13조 5천억까지 늘어났었던 이 신용 규모가 지금 현재는 10조 2천억까지 거래소는 축소가 된 건데 시가총액은 1894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수대이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시가총액 자체는 굉장히 크게 증가가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2018년 대비해서 지수는 같지만 시가총액 자체는 약 330조 정도 더 증가가 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고객 예탁금 역시도 2배 이상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지수는 같은 레벨이다 하더라도 실제 신용 규모에 따른 잔고 비중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비슷한 질문을 요즘에 신용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어제 장 마칠 때 즈음에 또 다른 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예탁금을 봐야 된다라는 분석을 게시판에서도 이렇게 좀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수 레벨 때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신용이 얼마여야 된다 이런 단순 논리로 봐서는 안 되고 주변 여건들 또 시장의 이 볼륨이 커진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밖에도 지금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이쪽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선물을 먼저 좀 말씀드리죠.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월요일과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선물 쪽에서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많이 보이다가 그리고 장 마감 무렵에는 그 매도한 물량을 대부분 다 청산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투자 심리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지금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도 어제 거래 대금이 이제 장 끝날 때 이제 8조가 조금 넘어갔다 정도였는데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에 작은 상태에서 이 파생이라고 하는 선물 쪽에서의 변동이 나타나는 부분이 결국 시장 자체를 크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이 한 번씩 크게 떨어졌을 때가 어떻게 됐었냐면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약 25,000개 정도를 매도를 하고 현물 쪽에서가 8조 7조 정도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12.83%라는 하락을 약 43거래일 동안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미증시가 워낙 크게 급락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5만 9천 계약이 넘는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때는 약 22거래일 동안에 12.77%의 하락을 나타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해서 12.95%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락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앞전 1차 하락이 있었던 거와 2차 하락, 그리고 이번에 하락도 거의 비슷한데, 현물 쪽에서가 5조를 매도를 했고, 선물 쪽에서가 18,180계약까지 매도를 했다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장중에 월요일과 수요일 날, 어제도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도했을 때가 딱 2만 5천 계약 정도의 매도까지 갔다가 그 부분을 막판에 축소한다. 이렇게 되는 과정인 거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12에서 13%라는 이 하락폭 자체를 세 번째 겪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이 안에서 차이가 있다면은 기간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전에는 44거래였던 것이 그 다음에는 22거래,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14거래. 그래서 기간이 짧아지면서 급락이 세게 나온다는 얘기는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수급이 안 좋았고 투자 심리가 안 좋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빠르게 조정이 더 가파르게 나온 만큼 반등 역시도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눈에 띄었던 게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 당시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네. 근데 코로나 3월에 대구에서 막 확대되면서 갑자기 막 치솟았던, 당시에도 1,300원 앞에서 가로막혔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좋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한 번만 더 오르면은 거의 1,300원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환율 동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율은 여기 환율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1,304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이게 종가로는 이제 1,297원, 어저께 종가 그대로 마감이 되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원달러율만 사실 코로나 때의 고가를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현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엔화 같은 게 더 심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 달러 인덱스하고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같은 시기열로 딱 보게 되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작년 5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16.03%의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까지 해서 16.79%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의 원화의 상승이라는 부분은 달러 강세라는 부분과 거의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의 고가 라인대를 미 달러 인덱스를 먼저 돌파를 했었고요. 돌파한 다음에 고가를 만들고 지금은 최소 어느 정도 이제 고가 대비해서 낮아진 상태에서 횡보한다 정도를 보여준 거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고가 라인대를 조금 안 넘어갔었다가 이 부분이 어저께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차가 조금 존재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의 달러와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 상승폭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로화의 강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달러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국내 환율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 이렇게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1,300원을 뚫어내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꺾이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장, 유가는 그래도 1,120달러 터치하고 나선 좀 주춤하긴 하더라고요. 네. 뭐 유가 같은 경우 오늘 마감은 이제 105불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6월달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이 급락한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물가지수가 예상 이상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아니었다가 됐고, 그 부분이 이제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린다 되고,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사실 물가지수가 5월 달에 정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데, 이게 반대가 된 케이스니까 다시금 결국은 물가지수가 안정화를 찾는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인플레이션은 정점이다라는 논리가 퍼질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이 7월 10일 전후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안도감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월 달에 물가지수가 가장 높았던 거는 에너지 부분에서의 워낙에 급등이 컸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었다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천연가스나 유가나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는 고가 대비해서 한 2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역시 고가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했다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년 대비가 중요한데,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를 볼 경우는, 유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볼 때는 예전에 68.75%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현재 6월달은 전년 대비로 보게 되면 약 41% 정도이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가 현저하게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5월달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189.3%까지 올라왔던 게 위에가 지금은, 천연가스, 네, 위에가 아래가 천연가스입니다. WTI. 그 다음에 이제 93.41%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다음 달 물가 지수를 우리가 예상할 때는 정점이 다시금 찍혔다라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점론은 사실 매달 있어 왔다가 월 말쯤 되면은 좀 바뀌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상 이상의 엠플레가 나와서 이번에도 과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도 좀 어떤 시그널들을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 지금 뭐 심리적인 부분에서 2,400이 깨는 순간 사실 국내 증시는 패닉 장세가 더 심화된 그런 모습인데 이게 현재 개인들 신용 물량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또 기관 역시도 기계적인 로스컷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아직까지는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서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에 하락의 주 배경이란 부분은 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7월 달에 가야지 풀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급락폭 자체가 12에서 13%라는 가격대를 연속해서 세 번째 나타나면서 지금 보게 되면 60일 이평가의 이격이란 부분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는데 앞전에 1월 달에 시장이 수직으로 떨어질 때가 61선가의 이격이 약 88.8이었는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가 88.84로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내려왔다 됩니다. 즉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양봉이 나와주는 상승까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이란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최소 오늘 그래도 9조 정도는 나오면서 양봉 상승으로 마감을 해줘야 최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치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가 될 경우는 이제 낙폭과대주도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낙폭과대가 단순 성장만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무너진 그런 케이스인데 이 상태에서는 사실 오히려 가치주 쪽이 낙폭과대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이 아직까지 유지가 잘 되는 쪽은 사실 조선과 자동차 이 정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봉 상승 거래대금 구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낙폭과대라 하더라도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월요일날 반등할 때, 화요일날 반등할 때 우리 좀 체크를 하면은 화요일날 반등을 했지만 거래대금도 부족했었고 낙폭과대에서는 반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낙폭과대 반등이 하나 나와줘야지만 지수가 이제 낙폭과대 기준적 반등 구간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깔끔한 정리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강재훈 용역과 함께 했는데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 펼쳐봐야 될지 1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자라는 주제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강재훈 용역이 내리는 진단 굉장히 명확합니다. 양봉으로 상승 여기에 거래대금 구조가 동반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기준 라인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오후장까지 마감까지 꼭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